수요지이.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수요, 그러니까 수명, 그러니까 장수하고 요절하는 차이는 왜 생기냐 그런 의미인데, 뭐 옛날과 지금의 수명은 다르다. 뭐 그런 이 내용의 문장을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소문 이제 상고천진론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게 본문을 보시면 소문의 왈, 그러니까 뭐 상고 소문 상고천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황제가 왈, 여문혼이. 여기는 혼이토를 쓰는 게 맞아요. 내가 들었는데 뭐뭐 하였는데 뭐 해도 되고, 그냥 이제 혼이토를 빼고 여문상고지인은 해도 되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 뭐 그런 의미죠.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상고지인은 상고지인은 어찌고 금시지인은 어쩌다, 이제 이게 차이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상고지인은 상고의 옛날 시대,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옛날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춘추, 그러니까 나이가 춘추는 이제 나이니까 나이가 도 100세, 그러니까 모두 100세를 넘었다. 넘을 또자잖아요. 그러니까 넘었지만 이게 넘었더라도 넘었지만 이제 동작이 쇠하지 않았다. 이제 앞뒤에 이렇게 역접의 의미죠. 그러니까 넘었지만 이제 동작이 쇠퇴하지 쇠약해지지 않았건을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잖아요. 않았다고 하였는데 뭐뭐 하였건을 금시지인은, 뭐 이 토는 뭐 금시지인은 연반백이 동작 개세자는 해도 되기도 하고, 금시지인이 뭐 연반백이 동작 개세자는 해도 되고, 여기는 뭐 금시지인은 연 뭐 이렇게 금시지인은 연반백이 개세자니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제 뭐뭐는 여기서 이제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지금 금시 지금의 사람들이 연반백 50살, 그러니까 나이가 50인 거죠. 그러니까 반백이 이제 50이니까 50의 나이에도, 반백 50의 나이에도 동작이 모두 쇠약해지는 것은 시세가 다름인가?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서입니까? 시대가 달라 시세 사는 세대 시대가 달라서인가? 사람이 장차 그것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또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인가? 이게 뭐 억, 보통 이제 어그 뜻으로 많이 이렇게 이런 어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장차 가장 무난하게 해석하면 장차인데, 뭐 여기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원머시에 그렇지 않으면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인가? 뭐 왜 잃어버렸겠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기백이 말, 기백이 대활, 기백이 대답하기를, 상고지인이 기지도자는, 그러니까 이 지기도자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상고지인이 옛날에 그 도, 그 도, 이 도가 과연 무슨 도냐? 그러니까 양생의 도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생의 도, 그 도를 깨달았던, 알았던, 아는 사람들은 상고에 해도 되죠. 옛날에 어차피 이 지인하고 이 자가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 도를 알았던 사람이죠. 이게 약간 도치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를 알았던,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방법, 어떤 양생의 도를 알았던, 어떤 도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음양의 법어 음양하고, 음양의 음양을 법, 이게 뭐 법칙으로 이렇게 칙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뭐 판본에 따라서 그 다르고요. 근데 음양에 뭐 이게 본받아서 따랐다 그 말이죠. 음양의 이치에 본받아서 따랐고, 음양의 이치를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술수, 뭐 술수를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음양의 술수로 저는 그냥 번역을 했는데, 뭐 양생의 술수, 자연의 어떤 도리,
번역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양생법 아니면 이제 뭐 침술, 약이 뭐 그런 치료 방법, 뭐 의술의 방법 뭐 그런 걸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음양의 술수를 이건 뭐냐, 조화롭게 했다. 뭐 보통 이게 그렇게 많이 조화로웠고 조화롭게 하였고 뭐 그런 게 의미로 많이 번역하는데, 이 화는 뭐 화합했다 뭐 번역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도리에 맞았다, 절도에 맞았다, 도리에 맞게 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조화롭다고 번역하는 거는 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거의 뭐 화 나오거나 조 나오면 뭐 이게 뭐 이게 다 이걸로 그냥 무조건 번역해요. 근데 이게 문장에 따라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뭐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술수에 조화롭게 했다. 이 주어가 그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수에 화하게 했다, 조화롭게 하였다. 뭐 이게 사람이 조화롭게 하였다라는 거는 좀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에 맞게 했다. 그런 의미죠. 이 절하고 같은 얘기죠. 음식에 유절, 절도가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에 절도가 있었으며, 이렇게 법업량 화월술수 하여서 음식 유절하고 기거 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며로 가야 되냐, 이거는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약간씩 현토가 다를 수 있어요. 꼭 무엇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긴 하는데, 음량에 본받았다고 이렇게 술수의 음량의 술세를 도리에 맞게 하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에 절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거, 생활하는데, 기거 동작에 뭐 생활하는데, 생활이죠. 생활하는데 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다, 뭐 보통 떳떳하다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기거의 떳떳함이 뭐예요? 기거의 떳떳함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도리가 있었다,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떳떳하다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일정한 도리가 있어서 함부로 망령되이 뭐 함부로 뭐 망령됐다는 게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거고, 망령되이 장로, 이게 뭘 장로했냐, 일을 이제 하는 거 작하거나 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장로, 수고롭게 한다,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만들다, 만들 적자잖아요. 수고롭게 만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였기 때문에 능히 뭐뭐할 수 있다. 형체와 몸과 정신이, 그러니까 몸과 정신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작하고 노화했다, 함부로 작하고 노화했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축제역으로 이제 옛날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그래서 형체와 몸과 정신이 갖추어졌고 함께 갖추어졌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하였다, 이게 그런 거죠. 함께 하였고 그 천년을 다 맞춰서, 그 천년은 이제 타고난 수명이죠. 그 타고난 수명을 진종하였다, 수명을 온전히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진은 온전하다, 이제 온전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뭐 다 마쳤다 번역을 해도 되고, 온전히 마칠 수 있어서 온전히 맞췄다고 번역하는 게 좀 이게 맞죠. 이게 이 문장상에서는. 그래서 100세를 넘어서야 이에 거하였다. 뭐, 돌아갔다, 뭐 이렇게 떠났다, 이거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세를 넘어서 바야흐로 넘어서야 하여서야 뭐 그런, 도백세 하야 라야 이제 내거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100세를 넘어서야 죽었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금시지는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죠. 지금의 사람들은 금시지는 그렇지 않아서 불련하여, 그러니까 불련하여예요. 여기서는 하야토를 쓴 게, 금시지는 불련하여서 뭐뭐하여 뭐뭐하고 뭐뭐하되 이거 하였거니와 불시어신하여
묵히기심하고 영어 생략하여서 기고무상하였기 때문에 연반백이 쇠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 문장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해서 이제 현토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서 술로서 장을 삼고,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미음장인데 뭐 이렇게 간장할 때 장, 뭐 이렇게 장을 담그다 할 때 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처럼 마셨다 그런 얘기. 미음으로써 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물을 삼았다. 이렇게 물처럼 술을 물처럼 마셨다 그런 의미예요. 물처럼 마시거나 항상 망령되이하였다. 무리하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일했다. 뭐 함부로 일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일을 한 거죠.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취하되 취하여서 입방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술에 취했는데 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입방에서 이제 섹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방할 성욕으로서 이렇게 입방하에서 성욕으로서 뭐 이게 입방하였다 이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생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성생활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래서 뭐 성욕이죠. 성욕으로 원멋으로 써 이게 한 거죠. 그 정기를 그는 뭐 번역하지 않을 때 그 정기를 그러니까 그 욕심을 성욕으로 술에 취해 입방이 이게 그 어차피 섹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뒤를 이제 성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욕으로 전기를 고갈시키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규방에 들어갔다. 이제 옛날에 이제 여자가 자는 곳다 뭐 조선 시대로 보면 뭐 여자 자는 그러니까 내 규방이 따로 있었고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방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이제 부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기 성욕으로서 그 정을 고갈시켰다. 그 말이에요. 고갈시키고 고갈이라 번역한 뭐 이렇게 다할 깔자인데 뭐 이게 고갈이라고 한 거는 이제 좀 강하게 아예 막 깡그리 없앴다 뭐 그런 강한 의미라서 하고 그 그 진기 원기죠. 그 진기라고 번역해도 되고 원기라고 그 진기를 모산 그러니까 소모해서 흩었다. 그러니까 소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모산이 어차피 이제 소모하거나 이제 흩어버렸다 이제 소모한 거죠 여기서는 성욕으로 그 지만 만족함을 가짐을 알지 못하거니와 이거 만족할 줄 몰랐던 거죠. 만족함을 가졌다는 건 만족할 줄 몰랐다 그런 의미니까 이 불시어신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불시를 그냥 수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자주 신을 어거 이렇게 통솔하지 않았다. 이게 이거는 뭐 다스리지 않았다. 이게 거느리지 않았다. 신을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도 되고 이게 여기는 수시로 정신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거해서 거느려서 정신을 그런 의미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그냥 항시 그러니까 자주에 항상 자주 신을 정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망령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 그러니까 마음을 쾌락하는 데 힘썼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데만 힘을 쏟았고 뭐뭐하여서 이렇게 하였고 생락. 그러니까 생락은 이게 저는 여기서 이제 삶의 이게 편안함하고 이제 이게 생업의 즐거움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역행하면서 어 이게 주석에 제가 왕빙은 이제 양생지락으로 번역했어요. 양생의 즐거움에 이제 거슬렸다, 역행했다, 뭐 그 말이고 이 의학인문에서는 양생진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생과 참된 즐거움,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즐거움에 역행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안생락업으로 뜻으로 번역했다 이게 주석을 다녔죠. 그러니까 생을 편안히 이게 삶의 편안함과 생업의 이제 즐거움. 그러니까 삶의 뭐 생업의 즐거움이라고 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생락업의 즐거움에 거슬려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이제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따로 나누는. 그러니까 생업은 육체적으로 이제
안생은 이제 마음적으로 이렇게를 거슬렸다, 역행했다. 그래서 이게 생활 기거 동작 생활하는데 절도가 없었기 때문에 반백 50살의 반백에도 몸과 정신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쇠약해진 것이라고 하겠다. 이게 삼구천진론의 일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반백에도 이게 50에도 쇠약해졌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 부연에서 한 거는 문장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우단. 우단은 뭐 이렇게 박자로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자가 아니고 이렇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단은 자가 천민이고 호는 항덕노인이다. 명나라 시대 때 활동한 가이고 저서로는 의학정전 8권이 있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게 진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똑같아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단이 맞고 박이라고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인지수요는 이렇게 오자가 나왔네. 인지수요는 사람의 이제 이게 의학정정 의학 학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인지수요는 사람이 장수하거나 유절하는 것은 가규 천명존언하니 뭐 유 천명존언 하니 뭐 한이토를 원래 쓰는데 여기서는 각기 사람이 장수하거나 요절하는 것은 각각 천명이 천명이 존재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천명이 있기 뭐 이거는 천명 주어진 그러니까 이 조는 주어진 천명이 있기 때문이니 수요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장수와 요절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부는 뭐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천명이라는 것은 소위 천명이라는 것 이른바 천명이라는 것은 천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천명은 하늘이 명한 거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운명적인 거냐 이제 그런데 이게 우천민 우다는 이게 이 천명은 다른 게 아니고 부모의 이제 천지 부모의 원기다. 그러니까 원기가 이제 강하면 이제 장수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주팔자에 이제 기인했다 그런 게 아니고 천명이라는 것은 천지와 부모에게서 받은 타고난 기운 원기는 여기서는 타고난 기운이죠. 타고난 기운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소위를 나중에 해석해도 돼요. 말한 것이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 되니 아버지는 하늘이 되고 어머니는 땅이 되니 되므로 부정모열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기는 성세가 같지 않기 때문에 왕성함과 세약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무열은 이렇게 부정무열이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도 또한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거나 이게 일찍 죽는 것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다. 뭐 간단한 문장이죠. 기유생지 초에 뭐 여기는 에토를 쓰는 게 맞고 수기지 양성자는 뭐뭐하고 수기지 뭐뭐자는 뭐뭐하고 뭐뭐자는 뭐뭐 이게 가는 현토하는 게 맞겠죠. 음, 능 보양이라도 뭐 이거는 이게 보양을 할지라도 겨우 뭐 하수 야요 뭐 그렇지 않으면 요절하게 된다. 이게 그 이제 계속 인용된 문장이죠. 그래서 생의 초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는 뭐 그런 얘기예요. 처음으로 생길 적에 저게 양은 이제 양쪽 부모죠. 양쪽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 왕성한 사람은 그 말인데 왕성하면 뭐 당연히 상급이나 중급의 수명 상급은 100세이고 중간은 80세의 수명을 얻게 되고 못만 자는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기운이 한쪽 부모에게서만 받은 기운만 왕성한
사람은 그 얘기죠. 왕성하면 뭐 그렇게 사람은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뭐 하면으로 번역해도 되고 당연히 중과이나 하급 중과는 80이고 하급은 60이죠. 하급의 수명을 얻게 되고 양쪽의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 쇠약한 자는 약간 이게 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기운이 양쪽이 쇠약한 뭐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양생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 왕빙 양생지락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꼭 굳이 양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 번역자의 이게 취향인데 저는 이제 제가들의 설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들의 설이 꼭 맞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다른 번역도 찾아보셔서 읽어보셔도 돼요. 음, 양쪽 모두에게서 세한 기운을 받은 받은 걸 제일 늦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쪽을 먼저 번역하냐, 그러니까 뒤쪽을 먼저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게 자는 뭐 사람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 세약하면 능이 뭐뭐할지라도, 그러니까 보양을 이게 능은 이게 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더라도 겨우 학급의 수명을 얻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절하게 대부분 요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요절하여 일찍 죽게 된다. 대부분 뭐 다음을 보겠습니다. 비록 그러나 수연이나 뭐 이거는 항상 이렇게 수연이나요. 그러나 혹은 번역하지 않았대요. 풍한서습이 밖에서 감촉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촉됐다 보통 번역을 하는데 밖에서 풍한서습이 이게 들어왔다, 감염됐다 그런 얘기예요. 간혹 뭐 풍한서습이 외사라고 번역을 해도 뭐뭇의 외사에 감염된 거죠.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뭐 세균에 감염되듯이 감염되거 되고 뭐 되거나 뭐 혹이 있으니까 간혹 뭐뭐하거나 이건 외감이에요. 원인. 풍한서습주어의 외감이고 기포노역은 내상의 원인이죠. 뭐 노역은 블레웨인으로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굶주림과 배고픔과 노역 힘들게 일하는 거죠. 노역으로 내상 내부가 손상된 거죠. 내상하게 되니 어찌 일일이 똑같이 여기서는 똑같이 어찌 능히 뭐뭐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똑같이 다 소품 타고난 수명의 그러니까 타고난 바 받은 타고난 여기선 그거죠. 타고난 바의 원기 타고난 원기는 여기서는 원기대로 이게 타고난 원기대로 다 할 수 있겠는가? 뭘 다 하냐? 수명 수명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타고난 원기대로 수명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타고난 수명이 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이유로 옛날에 성인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백초를 맛보고 온갖 풀을 신동 씨가 이제 하루에 백초를 맛봤다. 이게 온갖 풀을 맛보고 의술가 약방이죠. 의술가 뭐 의학이라고 그냥 해도 되고 만들어서 제조화해서 만들어서 이에 비로소 생민은 백성이잖아. 천강생민이니까 천지가 이제 백성을 내리는 거죠. 백성을 도와서 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부시 이렇게 도와서 바로 세워서 뭐뭐 하고자 한 거죠. 바로 세워 각자
그 타고난 그 천년 타고난 수명이죠. 타고난 수명을 다 할 수, 뭐뭐 할, 이게 득은 뭐뭐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는 다 온전히 다, 예, 문제. 온전히 다 한다. 뭐 다 그냥 해도 되고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게 있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구성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신 거라고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주어가 상고성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절하지 않게끔 한 거죠. 전해왈 이게 저는 이제 맹자 진심에 나 이거 뭐 잘못 번역하면 뭐 어디에 나왔다고 번역했을까요? 그냥 전에 이렇게 안 찾아본 거죠. 찾아봤을라나? 찾아봤을 수도 있겠네요. 찾아봤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맹자 진심에서 맹자 진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 자신을 이제 수양 몸을 닦으면서 자신을 수양하면서 천명 사명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고 하였으니 뭐뭐라 하니 뭐 이거는 인용문이니까 뭐뭐 이렇게 헛다운표로 이렇게 한 거죠. 인용문으로 자신을 수양하면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고 맹자에서 그렇게 하였으니 반드시 사람으로서 할 도리, 인사가 이제 그거죠. 모름지기 필수적으로 인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름지기 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모름지기는 이게 보통 옛날에는 번역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번역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도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의 인사를 다 하면서 천의에 부합되게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 천우는 이제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제가 번역했는데, 뭐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면 뭐뭐하고 뭐뭐한다 그 말인데, 부합되어야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흉한 것, 불길한 것도 길하게 변화되게 할 수 있고, 길하게 되게 한다. 망한 것도 없어져서 이제 망해서 없어진 것도 다시 보존하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므로 일찍이 늘 언제나 항상 천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천명을 맡기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고 나의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끔 이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의 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게 목숨도 천명에만 맡겨 이건 이게 열심히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천명에만 맡긴다고 하면 이게 천명에 이게 맡겼다고만 하면 안 된다. 천명이 다 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진인사에서 천명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막연히 이게 천명이 다 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천명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한 것이다. 얘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수명이 천명에 맡겨 같은 의미죠. 예. 이런 까닭으로 의자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현대식으로 번역했어요. 의사는 통신명 뭐뭐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명에 통하고 조화에 권할 수 있어서 권하여서 뭐뭐 나중에 이게 뭐 제일 마지막에 번역을 해도 되고 여기가 또 능이 있으니까 뭐 먼저 번역해도 되고 신명이라는 거냐 이게 천지신명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저는 그냥 이게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의 마음이나 이제 이게 자연의 이게 이치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게 그 이치죠.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명에서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온 게 본성, 신명, 이치, 그러니까 덕이죠. 나 마음의 덕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밖으로는 자연의 이치에 이제 통달하고 조화의 권능이죠. 권능 능력을 권 부려서 부릴 권자예요. 부려서 요자를 수하게 하고 요절할 사람을 장수하게 하고 못마하게 한다. 장수하는 자를 신선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에 토하고 조화를 권하여서 이제 이렇게 부려서 요자를 수하게 하고 수자를 선하게 해야 될 수 있는 사람이므로 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가히 능사 이론은 어떤 당위의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의도를 가히 폐할 수 있겠는가? 의술을 폐지하거나 그만두게, 폐하거나 그만둔다. 나에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장수하게 할 수 있고 장수한 사람을 신성이 되게 할 수 있으니 의도를 없앨 수 있겠는가?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신명해라고 번역을 하면 뭐 간단하긴 한데 또 와닿지는 않죠, 솔직히. 제8절 형기정수요. 형체와 기운이 수요 수명, 여기서는 수요는 수명을 결정한다. 뭐 요절을 이렇게 결정한다. 뭐 일찍 죽고 오래 살고 하는 걸 결정한다. 영추경은 영추 수요광유에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형여기가 상임한즉 수하고, 그러니까 형체와 기운이 뭐뭐하고 불상임즉 요하며, 이게 대꾸죠 여기서는. 그래서 상임하면 수하고 불상임은 이렇게 하고토가 맞아요. 여기서는 A와 B고 여기는 C와 D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뭐하고 하며로 이렇게 현토하는 게 맞죠. 형체와 균이 이렇게 상임은 서로 임은 이제 균형을 이룬다 그런 얘기야. 잘 어울린다 그 말이죠. 화하고 뭐 비슷하네. 안면 장수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면 요죠. 이게 형체는 강성한데 기운은 너무 약하거나 이제 그런 거겠죠. 기운은 강성한데 형체가 너무 이렇게 그릇이 이제 다르면 이게 요절한 게 피부 이게 나중에 이게 기운이 강성하고 형체가 이렇게 이러면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피부가 이게 피부와 근육이 상과, 그러니까 서로 두텁거나 견실하다. 이제 과는 뭐 이게 견실하다 뭐 그런 뭐 이것도 뭐 화 어울리다 뭐 그런 의미랑 같아요. 근데 이게 두텁거나 견실 피부와 근육이 서로 이제 얘네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맞으면 서로 잘 맞물리면 뭐 이게 뭐 크게 같은 의미긴 한데 좀 뭐 이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피부와 근육이 서로 두텁거나 견실하다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장수하고 두텁거나 견실하지 불상과 하면 요절하며 혈기와 경락의 기혈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뭐 혈기와 경락이 해도 되고 경락의 기혈이 형체보다 승하면, 경락의 기혈이 형체보다 승하면 장수하고, 여기서 왕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월하다. 뭐 형보다 승하지, 형체보다 왕성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기혈이 이제 형체보다는 이제 왕성한 게 좋다 그 말이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형체가 그러니까 비대하다, 여기는 충실하다, 비대하다. 그러니까 몸은 이제 비대한데 피부가 부드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형체가 비대하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장수하고, 여기는 다 하고 하며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형체가 이제 비대하면서 피부가 이게 거칠다, 여기는 거칠급자야. 완급. 이게 피부가 이게 부드럽고 거칠다 그런 얘기야. 피부가 어떻게 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거친 사람은 요절하며,
이게 노인분들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까칠까칠 하잖아요. 윤기가 없으니까. 형체가 이제 비대하면서 맥이 견대. 여기서는 이제 역접인 이유가 이 형체가 이제 거대하면 피부가 이렇게 거칠기가 쉽죠. 그 형체가 이게 역접으로 해야 될 거냐, 순접으로 해야 될 거냐, 그때그때 문장에 따라서 해야 돼요. 형체가 이제 비대하면서 맥이 견하면서 대한 사람은 기운이 이제 순조롭고,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장수한다고 보았는데 여기 기운이 이제 순조롭고, 기운의 순환이 이제 순조로운 거죠. 기운의 순환이 이제 순조롭고, 형체가 이제 비대하지만 맥이 작으면서, 이는 뭐 이렇게 이 의미로 뭐뭐 하면서 뜻인데, 작으면서 이렇게 쇠약한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작으면서 이제 약한 사람은 기운이 이제 세약하고 기운이 세약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세약함으로 기운이 세약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그렇게 현토를 해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세약하고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는 한의토가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세약함으로 이렇게 기운이 이러면 이렇게 된다. 그 의미예요. 형체가 비대하지만 관골이죠. 권으로 읽기도 하고 뭐 관으로 읽기도 하고, 관골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관으로 읽는 게 맞죠. 광대뼈죠. 광대가 기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은 사람은 골이 이제 적죠. 우락부락한 기니까 골이 이제 적다고 봤고, 골이 뭐뭐한 전제죠. 골이 적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한의토를 쓴 거예요. 골이 적으면, 뼈가 작으면 요절하고 그러겠죠. 형체가 비대하면서 대육이 이거는 이제 튀어나오네. 큰 근육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우락부락하면서 단단하고, 그러니까 결이 이제 뚜렷한 거죠. 이거는 분리예요. 분리가 결이 이제 근육의 결이 이제 뚜렷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결이 이제 뚜렷한 사람은 이게 살이 단단함으로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육이 이제 살이 단단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살이 아무래도 물렁한 것보다 이게 단단해야 아무래도 장수하겠죠. 형체가 이제 비대하지만 큰 근육에 이제 결이 없고 분리가 없고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근육이 이제 취약하죠. 이게 근육이 연약하니, 취약하다 말이에요. 근육이 이제 연약하면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게 근육이 무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고 뼈대가 작고 이제 얇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요절하기가 쉽겠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유찬, 이거는 이제 양생유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생유찬은 주석을 잠깐 볼까요? 남송에 이제 주수충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거고, 이 원문은 원래는 양천의 물리론에 나오는 글이다. 뭐 이것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양생유찬 총서 양생에, 이게 원래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 이게 양생유찬에 원래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편에 이제 다른 책에 원래는 나온, 진나라 시대 때 이제 그 책에 나왔다. 그 찾아보시면 뭐 알 수 있어요.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뭐 이긴다고 번역을 해도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뭐 이긴다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곡기가 원기를 어떻게 이긴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원래 번역은 곡기가 원기, 그러니까 사람은 이 기인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원기보다 뭐뭇보다 우세한 거잖아요. 뭐 원기보다 밥을 많이 먹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국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이제 비만해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나, 이 문장을 딱 떼어놓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국기가 원기를 이기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원기보다 밥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져서 소비를 못 하잖아요.
대사 처리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비만해지죠. 그러니까 수유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사람의 원기가 곡기보다 왕성하면, 원기가 왕성하면 그 많이 먹어도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찌지 않고 마르겠죠. 그러니까 말라서 장수한다. 뭐 그렇다는 의미예요. 뭐 대략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좀 훨씬 쉽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다니왈, 우단이 아니 우단이 이렇게 의학적용 의학 학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격이 급하면, 성질이 급하면, 성격이 급하면 맥도 역시 급하고 당연하겠죠. 사람의라고 여기 뭐 사람의 성질이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성질이 느긋하면 맥도 역시 느리게 뛰는데, 뭐 뛰는 데는 이렇게 같이 번역을 해도 돼요. 이게 느린 매 완하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대체로 뭐 번역하지 않아도 돼. 대체로 맥이 어 완만하고 느리게 뛰는 사람은 대부분 장수하고, 그러니까 장수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장수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장수하는 경우가 많고 해도 되고요. 이걸 동사로 번역해도 되고, 맥이 급하고 빠르게 뛰는 사람은 대부분 요절한다. 뭐 간단한 해석이죠. 내경의 왈, 이게 오운행대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어중자를 뭐뭐하는 것을, 이게 명왈 다음에는 뭐뭐예요. 천명지위 뭐 이렇게 희노애락 위발지 중을 뭐 그러죠. 이 근어중자를, 그러니까 명왈 신기니 신거즉 기식이라,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오운행대론에서 근어중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인체 내부, 그러니까 어떤 내부, 자기의 내부, 개체의 내부에서 근하고 있는,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내부에서 근원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동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어중자는 이렇게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 이런 동물처럼 그러한 것을 이게 신기라고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부에서 생명의 근원이 내부에서 근원한 기인하다, 그 말이에요. 기인하는 것을 신기라 하는데, 신기는 이게 동물처럼 이렇게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묘하게, 식물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묘한 깃들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신기라고 하는데, 신 명사죠. 그러니까 이 신이 몸에서 떠나면, 어떤 그런 신묘한 작용이 몸에서 떠나면 이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발현돼서 이렇게 기미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없어지면, 이게 기미가 이렇게 쉬게 되는, 신이 거하면, 신이 몸에서 떠나면 기능도 멈추게 된다고 하였으니, 뭐 번역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얘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운데 근본을 두는 것을 신기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가운데 근본을 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이렇게 먹어야만 이렇게 하지, 내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떠나면 그 작용이 멈춘다. 뭐 그 기능이 멈춘다. 그 의미죠. 대개 라고 하였으니, 기능도 신이 몸을 떠나 하였으니 대개, 그러니까 성질과, 이게 앞에서 이제 성질과 맥에 따라서 이제 장수하고 요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은 기운과 혈이, 기운과 혈은 사람의 신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얘네들은 사람의 몸의 경우 기혈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기혈이 바로 신이다. 기혈이 바로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전기신혈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운과 혈이 사람의 몸에서 신이 되죠. 왜? 기운과 혈이 이렇게 변화돼서 사람의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원이 이게 사람에 있어던 신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신이 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과 열이 사람의 몸에서 신이 되기 때문에
맥이 급삭한 맥이 그러니까 이게 성질과 맥에 따라서 이제 장수 요절한다고 앞에 얘기했죠. 기운과 신이 사람 몸에서 신이 되기 때문에 어 신이 되므로 맥이 급삭한 자는 맥이 급하면서 빨리 뛰는 사람은 기혈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이렇게 신이 이렇게 소모가 많이 되겠죠. 이게 신기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소모가 많이 된 기혈이 쉬 이제 이그러지겠죠. 이그러질 후. 그러니까 쉽게 이제 부족해진다. 쉽게 부족해져서 이그러진다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옛날식 번역이고 부족해질 휴자죠. 부족해져서 신기가 신의 기능이 멈추기 쉽죠. 쉬기가 멈추기 쉬우므로 대부분 요절하는 것이고 맥이 느리면서 완만하게 뛰는 사람은 기혈이 화평하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이 온화하고 순조로 온화하다 이게 화평하다 조화롭고 뭐 이게 평화롭다 이렇게 평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기혈의 이렇게 순환이 이게 온화하면서 이제 순조롭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화롭다 했을 거예요 반드시. 그냥 화평하다고 했네요. 조화롭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화평하다 뭐 화평하다고 해도 되는데 온화한 거죠. 온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의 기능이 손상되기 없다. 손상되지 않으므로 이게 손상되지 어렵다.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장수와 대부분 장수하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입니다. 뭐 약간 번역이 쉽지 않죠.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거를 과연 뭐라고 번역을 할 건가? 예,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의학인문에서 뭐라고 번역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좀 제가 다르게 번역인데 이게 기운의 추 이게 운기편에 나오는 건데 기운이 이제 패하면 동물과 이제 이 신기는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동물과 벌레들이 사라지거나 소멸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신으로서 동정하기 때문에 신기라는 것이고 뭐 초목은 다르죠. 기립이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기립이라고 한 거다. 잠깐 볼까요? 신은 동정을 주관함으로 신기라 말한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기운을 빌려 성립된 것이고 기립이라 한 것이다. 근데 이게 번역이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곳이긴 해요. 뭐 이거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철이 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철은 이제 현인이죠. 옛날에 어떤 현인이 말한 건데 이게 아마 손사막이 얘기한 건 같은데 이게 어디서 인용된 문장인지 안 나와요. 이게 의학정전에서 이게 인용돼서 나온 말인데 쭉 이제 의학정전에서 이제 이게 나온 얘기예요. 옛날에 현인이 뭐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 없나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의 조수는 천지지호에 이거는 뭐뭐 인지호흡은 뭐뭐 이렇게 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호흡으로 하루에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한 거죠. 하늘과 호흡으로 하루에 이승 두 번 오르고 내리고 오르내리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두 번 단지 두 번 이렇게 오르내릴 뿐이지만 이렇게 뿐이지만 사람의 호흡은 이게 지는 뭐뭐 이게 얘도 뭐뭐 뿐이지만 그는 만 여기 사람의 호흡은 사람은 하루에 13,500씩 13,500번을 호흡하기 때문이다. 예. 같이 연결해도 되고 띄워도 되고 이게 호흡할 숨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천지의 수명은 그러니까 천지는 하루에 이제 주야로 이렇게 두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뿐이고 사람은 너무 많이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맥이 빠르고 느리고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릴수록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천지의 수명은 유구하고 오래 유구하다 뭐 유구 오래 됐다 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또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기가 애매해서 그냥 유구라고 썼을 거예요. 뭐 아득히 오래됐다 뭐 그런 말인데 안 나오네. 그냥 아득히 오래됐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유구하여 끝이 없죠. 무궁 끝이 없죠. 경계가 없고 뭐 끝이 없다. 예. 사람의 수연, 그러니까 수명이에요. 사람은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죠. 이거는 연수는 수연은 수명이에요. 사람의 수명은 수 역시 그러니까 수가 이 수는 이게 여기서 이제 장수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100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수를 숫자가 뭐 수명이 뭐 해도 되는데 앞에서도 수명인데 또 뒤에서 또 수명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요. 얘네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길어도 예. 뭐 장수해도 뭐 같은 말이죠. 수에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전을 찾아봅시다. 원래 이제 운수라는 말이긴 한데 운수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항시 이게 사전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근데 뭐 이런 것도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뭐 8장까지 다 봤나요? 지금 8장까지 다 본 것 같은데요. 예, 다 봤네요. 오늘은 이게 좀 편이 길어요. 긴데 물론 이게 어려운 문장은 없는데 앞에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곳이 있었긴 했는데 이게 잘 문장을 이렇게 잘 이게 왜 문장이 이렇게 구성됐는가 이렇게 앞뒤 내용을 쭉 잘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